자, 지난 월요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특이한 매장 하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이 카트에 담는 건 바로 소화가 좀 안 돼서 소화제 사러 왔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비상 상비약을 구매하려고 왔고요. 일명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이곳의 규모는 약 2,900제곱미터, 870여 평에 달합니다. 큰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저 얘기 듣고 가보고 종류가 싶었어요. 많고 제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쇼핑하듯이 모든 약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약들의 함유량 같은 거 좀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듯 직접 원하는 약을 골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원할 경우 상담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약사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원래 먹던 게 이건데 네.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혹시 추천을 다른 추천. 거로 해주실 수 있나요? 요거나 영양제 추천까지 술술 진행되는 걸 보니 여느 평범한 약국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죠. 많이 타우린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즉각적인 피로회복 효과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먹던 게 있었는데 피로 회복에 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10명 남짓의 약사들이 교대로 약국을 지키며 복약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붙이시면 바라질까요? 네, 바로 받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목 아프시거나 몸살이 있거나 이럴 때요. 목에서 열나고 목이 아파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약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 대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약국은 전통적으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소비자와 약사가 상담을 해서 구매하는 형태지만 저희 약국은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보고서 선택하고 또 그 제품을 약사와 상담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부터 특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변 약국보다는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렴하긴 맞는 것 같아요. 약을 구매하러 종로가 쪽 많이 가는데 그쪽보다는 한 10% 이상은 좀 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처럼 이곳의 약이 정말 다른 약국보다 저렴할까요? 자, 저희는 인근 약국을 찾아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반 약국에서 4,000원에 구매한 코감기 약은요. 창고형 약국에서는 2,500원. 거의 반값이네요. 예, 40% 가까이 저렴하죠. 예.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약을 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혹시 어떤 약 구매하셨을까요? 임신 준비하는 와이프 있어서 임신 준비하는 이런 약들 정보를 좀 잘 샀고요. 알아야 되겠어요. 네, 엽산 같은 거. 그리고 피부 좀 관리하려고 히알루로산, 그리고 뭐 여러 영양제도 강아지 있고. 항생제나 이런 약들도 강아지 있어서 약도 강아지 있어요? 전용 네. 코너도 있고 그리고 주로 건강기능식품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정에서 소비하기엔 다소 많아 보이죠. 가격은 좀 확인하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면 또 많이 담게 망설이지 돼요. 않고 맞아요.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래요. 이 창고형 약국이 처음 문을 연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당시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약국이라는 신선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이때 막 반발도 많았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일반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조제약 없이 일반 의약품만 판매했던 창고형 약국. 자, 그런데 기존에는 없던 조제실이 서울에 상륙한 창고형 약국에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약도 약국 한켠에 보관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조제약도 판매를 하는 걸까요? 처방전을 들고 가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해당 건물에 위치한 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감기병입니다. 물약이나 기침약이고요. 혹시 약은 이게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올라오는 쪽 상층에 반대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조제실이라고 다른 곳이 있고요. 거기서 제출하시면 거기 해줄 겁니다. 처방전 속의 약품들,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닌 전문의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필요한 약들입니다. 자, 이 처방전을 창고형 약국 안에 있는 조제실 쪽에서 전달을 해보니 하루 3번 드시는 약 4일치 드리는데요. 드실 때마다
요거 한 포씩 드시면 되고, 요거는 기관지 좀 확장시켜서 기침 덜 나게 하는 약인데 저녁에만 같이 드시면 돼요. 얘네들은 하루 3번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겹쳐서 드시는 건 안 되니까 요걸로 먼저 드시고 나중에 상비약 같은 일반 거 약국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하세요. 자, 어떻게 조제까지 하게 된 걸까요? 현재 이 몰에 입점되어 있는 병원이 공공 병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에 평일 9시까지 하는 약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공성을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제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은 있는데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근처에 없다 보니 환자를 위해 조제실까지 열게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항생제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먹여주시면 되고, 냉장 보관 잘 해주시고 먹일 때마다 잘 흔들어 먹여주시고, 애기들 항생제 먹을 때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장제 같이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루 2번 같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감기약 처방 받았어요. 일반 약국이랑 똑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똑같이 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제까지 하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에 곳곳에선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권 창고형 약국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일반 약국은 20여 곳. 자, 이곳의 약사들은 창고형 약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죠. 한 분 한 분한테 세세하게 그분에게 맞게 복약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제 업무가 또 저희 부분에선 큰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또 약국을 또 쫓아내버린 셈이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또 너무 납득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일반 약국의 생존권도 문제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창고형 약국 같은 경우에 의약품을 이렇게 공산품처럼 인식하게끔 진열을 해놨고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저렴하다는 생각에 또 다량 구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오남용 가능성 그런 것에서 좀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해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한 의약품이 논란이 됐습니다. 성분 하나가 불법 마약 제조에 쓸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진 건데요. 이후에 해당 의약품은 구매 개수가 제한됐지만 오남용과 과다 복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품을 일괄적으로 좀 나열해서 판매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관련된 약사회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대형 약국의 수는 30개 남짓. 앞으로 개점을 예고한 창고형 약국이 더 있는 만큼 전문가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큰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만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서 동네 약국들이 정말 다 하나둘 문을 닫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상생 차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서울권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뚜렷한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 약을 모아놓고 보니까 가격과 성분을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 넓어졌고 또 대량 유통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교적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 복약 지도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약들은 뭐 살 수 있지만 특정 약들 같은 경우에는 진열대에는 있지만 이게 유리문이나 잠금 장치 뒤에 있어서 직원이 직접 와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걸 결합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약사가 복약 지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약국 규모에 따라 반드시 상주를 시켜야 할 약사 인원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 약국 자체적으로 뭐 규모나 또 하루 이용객의 수를 판단을 해서 복약 지도를 해줄 약사를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에 서울 용산구에 또 새로운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미비로 인해서 또 약에 대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